구간의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왼손 스윙을 해보게 되면 다운스윙 때는 그대로 내려와서 손목이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야지 지금 손목 쓰신 거 보셨죠? 이렇게 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넘겨주는 이 릴리즈 동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거리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손목 릴리즈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목 릴리즈 연습하는 방법은 이제 플레인이 면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 클럽 패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럽 패스는 말 그대로 인 아웃이냐 아웃 인이냐 그러니까 길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냐 이런 거를 클럽 패스라고 하고 우리가 플레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샤프트 각도 라이 각대로 이 선을 하나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 선을 그리는 게 스윙 플레인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원 플레인이냐 투 플레인이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플레인의 각도를 옆에서 모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인 각도대로 와서 플레인 각도대로 풀어지는 이 길을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손목 릴리즈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인대로 공을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방향성에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일단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릴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손목 릴리즈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릴리즈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딱밤 때릴 때 보시면 이게 제가 딱밤을 때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밤 때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밤을 때리려고 할 때 이 손가락이 가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뒤에 있어야 돼요? 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딱밤을 때리려고 얘를 누르고 있는 거야. 이 반대 손가락으로 걸어가지고 얘는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거죠. 그때 약간 쭉 막고 있다가 그때 탁 풀어줬을 때 가려고 하는 힘, 최고치가 됐을 때 때리는 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백스윙이 올라와서 내려올라 그러면 레깅이 발생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급발진을 하게 되면 고개가 젖혀지는 것처럼 백스윙이 올라왔는데 내려올라 그러면 지금 어때요? 헤드는 관성 때문에 뒤로 가려고 하고 저는 앞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면 레깅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레깅이 발생할 때 붙어서 내려와야지가 아니고 저는 이미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하니까 레깅이 발생하면서 눌림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리즈는 저는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시작에 풀려고 한다. 왜냐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할 때 헤드가 레깅이 발생하면서 몸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동작이 발생할 때 나는 누르고 있어야 이 퍼지려고 하고 있어야 딱밤을 때리는 것처럼 공을 세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즈 타이밍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저는 시작에 던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처음 손 모양, 손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 좀 앞에 있어 셋업을 했으면 맞을 때도 앞에서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모양을 생각하려고 풀다 보면은 좀 모양이 완성이 되고 만약에 이제 드라이버 때 조금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의도적으로 내고 싶은 분들은 좀 뒤에다가 놓게 되거든요. 손을 뒤에다 놓으면 아무래도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잘 먹어요. 그럼 이렇게 되시면 조금 요런 모양들, 그러니까 릴리즈를 이미 내가 임팩트 때 손의 위치를 상상을 하고 임팩트 때 손의 위치를 상상을 하고 그 위치에 가려고 했을 때 요런 느낌이 만들려고 했을 때 언제 푸는지를 그 감각적으로 느껴보세요. 백스윙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몇 초가 남냐면 0.01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분의 1초 정도밖에 이제 안 남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쯤이면 풀어야겠다 하고 나서 풀려면 0.01초 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백스윙이 올라왔으면 나는 체중 이동하면서 풀고 있어야 돼요. 그치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밤을 때리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서
풀린다 이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때 손의 위치를 상상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느낌만큼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공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레깅이 발생하면서 몸에 붙을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미 풀려는 느낌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스윙 올라왔을 때 이미지, 손의 위치 이미지 한번 그려주시고, 언제 풀리는지 거의 아마 시작에 풀리는 느낌일 거예요. 자, 그걸 느끼면서 치는 거예요. 자, 이제 파3입니다. 183m입니다. 제가 6번을 잡았습니다. 약간의 내리막은 있고요. 샷을 할 거예요. 자, 그린이 뒤가 높고요. 앞이 낮은 전형적인 파3입니다. 자, 짧은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5번을 편안하게 치기보다는 8번을 정확하게 치자라는 마인드로 치겠습니다. 자, 아이언은 던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드라이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티가 좀 티 위에 공이 좀 떠 있으니까 얼추 휘두르면 맞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던지는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으면 뒷땅 탑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3 이런 중요한 순간, 우리 파3에서는 파를 하고 넘어가야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은. 자, 그래서 언제 던지는지, 이 던져지는 포인트, 요거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샷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컨트롤샷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컨트롤샷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샷은 100%를 안 쓰죠. 체중 이동을 덜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이동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풀스윙을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하면서 펴는 거 아주 잘 느끼면서 치시다 보면 아이언 컨택이 좋아져서 오히려 세게 치는 게 더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하려면 속도로 컨트롤하든 뭐 스윙을 컨트롤하든 원래 템포를 못 가져가다 보니까 뒷땅 탑볼이 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드로우 생각하면서 쳐볼게요. 체중 이동. 자, 183m 어렵죠. 저도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 하고 그렇게 이 정도면 잘 쳤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자, 일단은 상황 판단이 항상 먼저입니다. 자, 지금 홀까지 내리막이 엄청 많고요. 여기서는 보기가 나오겠네. 네, 거기서 끝내시고 보기 정도로 막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좀 깊게 남는 명언 같은 게, 보기할 걸 따블하지 마라 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아쉽지만 제 티샷이 좋지 않아서 보기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저도 그러면 똑같이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A프론 정도에 떨어뜨릴 겁니다. A프론까지는 5m가 되겠네요. 5m쯤에 떨어뜨려 볼게요. 그래서 5m쯤에 최대한 짧지 않고 컨택이 잘 나오게끔 이 삼각형에 좀 집중해서. 조금 길었네요. 다행히 많이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캐리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필드에선. 자, 이제 오른쪽 반컵 2m 빈 스윙을 좀 해주시고, 다행히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보기를 해도 충분히 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을 안 하게끔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방금 상황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더블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정확한 컨택만 생각하면서 치시면 큰 스코어 아니라고 해서 라벨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4인데요.
이 백티인데 291m예요. 예. 저는 이제 원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남았는데요. 그 남자라면 한번 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거에 집중하냐, 던지는 타이밍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비거리를 내는 트리거는 다들 이제 준비해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필살기 하나씩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던지는 타이밍, 컨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던져지는 타이밍, 그래서 빈 스윙을 조금 더 많이 해요. 늦게 던졌어. 안 돼요. 빨리 펴졌어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펴지는 타이밍 생각하면서 리허설 빈 스윙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진짜 치듯이. 자, 몸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못 먹어도 굽니다. 짧아도 괜찮고요, 길어도 괜찮아요. 세게 쳐볼게요. 조금 빗 맞아서 짧게 나왔습니다. 볼 스피드가 75 정도 나왔어가지고 조금 짧게 됐습니다. 벙커샷. 벙커샷을 할 때 땅을 깊게 파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얇게 파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벙커샷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스윗 스팟에 맞아야 일정한 거리가 나오고 스핀이 잘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밑부분에 맞으면 스핀이 잘 걸리고요, 위에 맞으면 스핀이 안 걸려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스윗 스팟이 여기 그루브의 두 칸 정도 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깊게 훅 하고 들어가면 어디 맞겠어요? 위에 맞겠죠. 스핀도 안 걸리고 볼에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는 힘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관용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비거리가 짧게 나가거나 갑자기 컨택이 세게 들어가서 멀리 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벙커샷 때는 얇게 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25m 얇게 칠 거예요. 오, 너무 잘 쳤다. 경사까지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오르막이에요. 0.2 정도가 높다고 하는데 여기다 15를 곱하면 3m 정도가 될 겁니다. 3m 더하면 5.71. 근데 저는 이거를 짧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필드 나가서 이 정도 경사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짧은 거리에 20cm면 지금 제 손 한 뼘보다 높은 거라서 실제로는 체감이 많이 될 정도의 오르막일 텐데 여기서 짧아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세봐야 한 1m 지나가도 넣기는 수월할 수 있는 경사다. 그냥 저는 이거 무조건 길게 칠 거예요. 뒤는 없다. 난 무조건 넣을 것이다. 자, 끝 정도만 봐주시고요. 굉장히 세게 칠 거예요. 7m. 네. 힘이 충분히 받아서 들어갔죠. 네, 필드에서도 오르막 경사인데 기회가 왔다면 물러서지 말고 좀 강하게 치셔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홀입니다. 파4예요. 이제 파4인데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고 멋있어 합니다. 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 뭐냐면 해저드 무섭잖아요. 물에 빠지면 이제 공도 못 찾고. 그치만 해저드를 봅니다. 과감하게 볼 거예요. 과감하게 딱 보고 그대만 이제 너무 보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건 박래성 명언인데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네. 뭐냐면 우리 지금 이 나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좀 잘 보이거든요. 나무가 있습니다. 저런 나무가 거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에임 포인트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방향을 보고 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나무를 굳이 저기다 심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 나무를 전 볼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드로우를 주로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측을 봤어요. 자, 그대로 드로우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드로우 느낌으로 할 때 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올리는 방향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이 손목 앵글을 조금 유지를 많이 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면
샬로우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이트로 칠 때는 똑바로 빼는 느낌을 많이 신경을 쓰고, 드로우로 치고 싶으면 조금 이 앵글을 유지해서 올리는 느낌으로 좀 상상을 해요. 이 홀도 지금 보니까 길어요. 사실 400m가 넘어가는 홀은 파5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어느 짧은 이제 좀 퍼블릭스러운 골프장에 가면 410m짜리 뭐 파5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 좀 치중을 많이 할 거냐면,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간다기보다는 우리 그 연습장에서야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우리 필드에서나 스크린을 치거나 할 때는 스코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 레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백스윙 너무 빨리 하지 마셔라. 백스윙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맞는다. 그래서 여기도 내리막이 좀 있기 때문에 티를 좀 낮게 꽂았고요. 드로우를 칠 거기 때문에 백스윙만 생각한 상태에서 체중 이동으로만 때릴 거예요. 템포보다는 체중 이동을 좀 더 과감하게 할 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드로우 잘 나왔고요. 오, 굿샷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 전홀보다 조금 몸이 좀 더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체중 이동을 좀 더 많이 신경 썼더니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비거리가 나왔죠. 보통은 110m 정도 남으면 피칭을 치시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세컨 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이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50m, 70m 남겨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원온 아니면 좀 풀스윙 거리 남기는 게 아무래도 좀 이득이다. 백스핀이 잘 걸려서 그린 공략이 훨씬 쉽습니다. 자, 우측에 또 벙커가 있습니다. 근데 벙커 쪽으로 내리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는 해저드가 있죠. 해저드 쪽으로 빠지는 거를 저 벙커가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측 미스는 당연히 저도 싫어요. 그리고 그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에 살짝 떨어뜨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벙커보다 아무래도 좌측이 좀 낫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방향을 틀진 않고 핀을 바로 보고 드로우를 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숏아이언은 드로우가 조금 더 쉽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클럽을 믿고, 자, 빈스윙 해야겠죠. 또 급할 뻔했어. 신중하게. 어떤 샷을 칠지 이미지를 그리고 쳐보겠습니다. 아이언은 컨택이 정말 중요해요. 체중 이동 생각하고, 자, 좀 길었습니다. 사실 저는 피칭이 130m 나가는데, 그래서 좀 길었네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찬스기도 해요. 제가 퍼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아마추어 분들이 퍼팅을 붙이고자, 난 붙이려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 넣으려고 하면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거리만 맞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110도리, 100도리들이 딱 거기 수준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 실력이 일취월장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레벨을 알려드릴 거예요. 길지 짧을지를 정하세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죠. 자, 선택하세요. 긴 게 나요, 짧은 게 나요? 자, 그러면 상황을 먼저 인지해야죠. 자,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어렵죠. 막 계속 굴러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에, 이게 그린맵으로 보여서 설명드리면, 시작에 좀 있죠. 경사가 있습니다. 시작에. 그리고 평지성. 그 다음에 시 끝에 뒤로는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면 길게 쳤을 때는 더 길게 가겠죠. 이거는 짧게 쳐야겠네. 일단은 짧게 치고자 했을 때 짧은 거에서는 나를 탓하면 안 돼요. 일단 작은 목표라도 하나라도 이었잖아요. 짧게 칠 거야. 또 얼마만큼 짧게 칠 거야. 요 정도까지도 좋지만, 일단은 짧게 쳤다. 무조건 뭐 5m를 짰든 3m를 짰든 의도는 통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실패는 아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붙이자, 그런 안일한 마음보다는 이런 확실한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우측 2클럽 반이래요. 라이도 엄청 많아요.
자, 근데 8m에서 우측 2클럽 반이면 저는 거리를 맞춰야겠죠? 내리막까지 딱 생각했을 때 0.24, 15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4m 정도는 지금 빼야 돼요. 저는 4m를 칠 거고, 그 다음에 우측 2클럽 반이면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여기 저 원래 놓는 위치에다 놓고, 자, 일단 4m를 상상해야 돼요. 4m를 상상해서 빈스윙을 하면서, 보면서 빈스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서 4m 이 정도면 가겠다. 그리고 나서 4m만 칠 겁니다. 자, 짧았습니다. 뒤쪽 보시면 어때요? 경사가 엄청 심한 걸 알 수 있죠? 자, 짧았으니까 안 들어가도 오케이인 거예요. 이런 거를 붙여야지 하다가 길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꼭 명심을 하세요. 디테일하게 설정할수록 90대 80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이거는 그냥 똑바로죠. 똑바로 치면 됩니다. 필드에서는 이런 1.3m 퍼팅이 굉장히 어렵지만, 스크린은 뭐 에임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선 보고 때리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